이 채널 도파민 해독수는 말 그대로 도파민에 절여진 저와 다른 독자들의 뇌를 잠시나마 해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극 1도 없습니다. 네, 지루합니다. 보다가 그냥 편하게 주무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누구도 주변에 이거 봤다고 자랑하거나 호들갑 떨지 않을 만한 책과 영상 콘텐츠들을 소개할 생각입니다. 책은 망한 서점 코너에, 영상은 하필 천재 특수 없음이라는 이상한 코너에 올릴 예정입니다. 업로드 주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영상 편집하는 작업이 확실히 도파민은 없는 작업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망한 서점 코너입니다. 오늘 처음 소개해드릴 책은 꽤 유명한 작가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유명하지 않습니다. 장강명 작가의 열광금지 에바로드입니다. 청춘의 아픔과 방황을 다룬 책들은 많습니다. 뭐 너무 많아서 이제는 좀 지겹다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무슨 죽고 싶지만 어쩌고들에서부터 시대 유감류의 책들까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저 역시 그런 책을 써본 적이 있고 또 일 때문에 읽어볼 일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청춘을 다룬 책들 중에서 지난 20여 년간 최고의 책을 꼽으라면 단 두 권을 꼽겠습니다. 하나는 한겨레 신문 임지선 기자가 쓴 현시창 대한민국은 청춘을 위로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장강명 작가의 열광금지 에바로드입니다. 임지선 기자의 현시창은 말 그대로 한때의 유행어, 현실은 시궁창의 줄임말을 제목으로 하는 책인데 2012년에 나온 책으로 당시 시대 분위기에 맞게 기자가 취재하면서 마주친 당대 청년들의 슬프고 어두운 삶을 르뽀라는 형식으로 쓴 책입니다. 이 책을 보다 보면 말 그대로 르뽀가 무엇인지, 왜 징징대면서도 쿨한 척하는 청춘 에세이들과는 그 수준이 다른지, 그리고 마치 소설가 김훈을 연상케 하는 한없이 건조하고 간결한 문장에 주는 묵직한 울림이 있는 책입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따로 소개하고 싶지만 오늘 소개하는 책은 아닙니다. 자, 이제 열광금지 에버로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뭐 워낙 유명한 작가이니까 작가에 대한 따로 설명은 필요 없을 듯합니다. 장강명 작가의 데뷔작, 첫 히트작이라고 해야 할까요? 한겨레 문학상을 받으면서 평단과 독자들에게 극찬을 받았던 표백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최근에는 영화로 만들어지기까지 한 댓글 부대도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장강명 작가의 책 중에서 바로 이 책, 열광금지의 에바로드를 가장 좋아합니다. 오히려 표백보다도 더 당대 청춘들의 애틋함이랄까요? 이런 걸 더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 표백이라는 소설은 워낙 서늘하고 날카로운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애틋함과는 좀 거리가 있겠죠. 열강금지 에바로드는 2014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현시창, 표백 등과 비슷한 시기에 출간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이미 당시에도 뭐 경쟁 시대, 이전 세대와는 달리 취업도, 삶도, 결혼이나 연애도 쉽지 않은 청년들의 삶을 다룬 책들이 쏟아져 나오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책, 열광금지 에바로드는 그 중에서도 좀 독보적인 게 있습니다. 평범한 청년들의 삶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들일까? 에반게리온을 좋아하는 청년들. 그러니까 표백처럼 극단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문제의식을 던지거나 뭐 비슷한 시기에 손아람 작가의 D-에 나오던 학생 운동권 학생들, 뭐 이런 학생들과도 다른 그냥저냥 에반게리온이라는 당대의 인기 일본 애니메이션을 너무나 좋아하고 그러저러한 곳에 취업하고 또 때려치우고 하는 청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평범하지만 충분히 아프고 애틋한 그 청춘들의 깊은 애정과 헌 보내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청년들을 힘들게 만든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의식 같은 내용을 의식적으로 넣지도 않았습니다. 좀 자기적이랄까요? 그런 거는 있지 않고요. 그냥 그런 사회 구조에 대한 이야기 없이도 충분히 그들의 삶에 공감하고 또 응원하고 때로는 안타까워서 눈을 돌리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은 스스로의 말 그대로 무의미한 시간 낭비, 그러나 그의 10대와 20대를 열광케 했던 에반게리온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든 회사에서 주최한 에반게리온 월드 스탬프 랠리라는 것에 참가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이고 이 실화를 취재했던 장강명 작가가 이것을 다시 소설로 만든 것입니다. 지금은 유튜브에서 수많은 스트리머나 크리에이터들이
이런 걸 많이 하죠. 그러나 10년 전인 2014년 당시에는 그렇진 않았습니다. 실제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렇게 영상으로 올라가고 하면서 응원받고 또 조회수가 올라가면서 돈까지 벌고 할 수는 없었죠. 훨씬 시간 낭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간 낭비, 무모한 이 랠리를 하는 주인공의 10대와 20대 청춘의 기간을 소설로 감동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지막 스탬프를 찍으러 가는 과정은 진짜 말 그대로 좀 식상하지만 애틋함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먹방에서 참교육 이벤트까지 술 먹고 진상 부리는 거에서 비행기 1등석 타보기 등 자본주의 시장에서 의미 있는 도전을 하는 요즘 시대와 비교하면 평범한 청춘이 무의미한 오덕질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여정을 잠시 함께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혹자들은 소설이면 더 날카로워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애정 가득한 응원과 헌사가 지금 시대에 소설이 할 일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날카로운 문제의식 이전에 대상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이 먼저라고 답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삶을 다룬 수많은 책들이 요즘 시대에 와서 무의미해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이념과 정치적, 경제적 기획에 청년들을 끼워 맞추다 보니까 갈등은 오히려 더 커지고 냉소는 이제 시대의 이념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대로 이 책이 좋았던 이유가 무엇보다도 애정입니다. 잘나지 않은 평범한 청년들의 삶에 대한 깊은 애정. 그것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사회구조의 일방 책임으로 설명하지 않고도 또 누군가에 대한 혐오나 분노로 치환시키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에 공감하고 또 함께 희망을 약간이나마 가지게 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 작품을 보는 것이 에반게리온 파나 설을 보는 것보다는 훨씬 시간 낭비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오늘 망한서점 첫 시간을 10년이 훨씬 지난 지극히 개인적인 책으로 선정해서 한참을 떠들었습니다. 이러니까 망했지. 다음에 뵙겠습니다.